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균의 주더라. 주더라. 네,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종목 리뷰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잘 올랐는데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예, 계속 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뭐 거의 그냥 매수가 언저리에서 네. 이제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좀 약한 조정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았나. 네. 뭐 마리아나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그 해리스 그 대권 후보에 대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오다가 시간에 보니까 우리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그러니까요. 올라갔더라고요. 동국 SNC도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에 아랫골이 달아서 딱 끝나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겠고, 최근에 대량 거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 이후에 상단에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잘 가져가신다면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 에너지는 민주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쪽의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보다 더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친환경 쪽에 대한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네. 호흡 길게 가져가신다면 최소한 1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주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죠. 동국 SNC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민테크입니다. 네. 이 종목 소개해 주시자마자 바로 목표 주가를 달성했어요. 네. 11% 넘는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이제는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별미 메뉴이기 때문에 네. 별미 메뉴 치고는 좀 생각보다 또 더 많이 올라갔던 부분, 제가 드렸던 목표가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별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이제 충방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한 안전 부분을 검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또 발표가 나고 9월 달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될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발생된 거래량보다 좀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오늘 올라왔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깨지진 않았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했고 지금 시장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순환매의 장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갔었던 그런 수익을 했던 뭐 미코바이오메드를 우리가 수익 실현했던 만큼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테마성 이슈가 좀 사그라들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수익을 줄 때 챙기고 다음 테마 쪽으로 순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수익을 줄 때 챙기시고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음 별미 메뉴나 특선 메뉴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별미 메뉴 정말 든든하게 AS 해봤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풍원 정밀입니다. 예. 사실 OLED 관련주라서 제가 너무 OLED 요즘에 너무 생소하지 않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OLED 쪽에서도 풍원 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삼성 SDI가 그 자금을 5천억 정도를 일본에다가 주면서 가져와야 될 부품을 이제 풍원 정밀이 개발해서 같이 공동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뭐 개발을 해서 지금 그쪽에 대한 퀄리티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매수가 박스권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대량 거래가 터지진 않았지만 지금 풍원 정밀이 저는 가는 이유가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AI 부분들이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그랬다. 수혜를 받지 못했다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야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OLED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 지금은 AI가 발달될수록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풍원 정밀의 OLED에 그런 들어가는 기술력이 그런 부분을 좀 약간 플러스 시켜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발달될수록 풍원 정밀의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지금 AI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풍원 정밀은 지금 큰 악재가 없는 한에서는 충분히 12,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12,000원까지 홀딩하시고 그때 분위기 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원정밀 목표 주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선 메뉴 보기 전에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료로 만드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주 보고 계신가 봐요, 웨이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할 때, 그리고 AI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건 데이터의 양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잘 저장을 해놓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주라든지 변압기 종목이라든지 전선 이런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의 상반기 발전량이 최대치다, 역대 최대다라고 발표가 된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국내에 연관된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발전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가 아니어도 로봇으로 가도 뭐 HBM으로 가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료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HD 현대일렉트릭 레포트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KB증권에서 나왔는데 네. HD 현대일렉트릭 목표 주가 41만 원으로 제시한 걸 보고 맞아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섹터도 요즘에 모멘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뭔가요, 메이저님? 지금 이제 2024 로봇 베이징 로봇 전시회가 이제 21일 내일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로봇 산업 협회가 한국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은 제가 좀 봤을 때 지금 시작을 했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좀 했고 지금 저가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로봇 산업은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슨 의료에 대한 의료 보조기구인 보핏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로봇까지 가는 그런 단계에서 되게 필요한 구간이고, 그 이외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박람회 전시회가 계속 있어질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로봇은 이제 좀 무더위가 가시고 나서 찬바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후로 해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네. 충분하게 내년까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마침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재료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부터 또 게임스컴 행사도 열리잖아요, 메이저. 네, 그렇습니다. 게임스컴 2024가 독일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여기에 정말 역대 최대 한국 게임 업체가 참가 초청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초청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게임스컴 이 게임 쇼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크게 열리는 G스타인 것처럼 보인다. 그 독일에서 열린 건데 G스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맞습니다. 참가했군요. 한국 게임 기업이 되게 많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게임 산업이 여기서 한 번 더 큰 탄력을 받으려면 중국 쪽의 파노에 대한 개방까지 한 번 더해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게임은 역시 또 NFT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좀 지켜봐야지 않겠나라고 해서 좋은 재료인 것 같아서 가져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제로 어떤 재료로 꼽아 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메이저님. 네. 안 그래도 9월에 이제 보피 출시 예정돼 있는데 예. 그런 쪽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9월에 삼성의 보핏 네. 출시도 있고, 제가 이제 로봇을 좀 주목을 해본 것은 지난주에 제가 좀 약간 이제 자리 비었을 때 마침 로봇이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이걸 빨리 했었어야 되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좀 늦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뭐랄까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에서 산업이 발달되는 모습을 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한 방향의 산업을 바라보게 되면 미래를 한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네, 애플의 첫 로봇 로봇. 폭스콘 네. 자회사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계속 안드로이드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었고요. 네.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동시에 로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애플과 테슬라가 동시에 전기차를 바라봤어요. 네. 애플도 애플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애플카에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LG가 되지 않을까 해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였었고 맞아요. 과거에 그때 2차 전지와 전기차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산업에 다시 애플과 테슬라가 함께 바라보는 산업은 지금 다시 로봇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제2의 2차 전지나 전기차처럼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 종목이 동 섹터 로봇이라는 재료를 제가 특선 메뉴의 재료로 한번 가져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로봇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특선 메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선 메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 네.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만큼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신뢰가 가고 하락폭도 좀 적을 수 있는 네. 종목이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월봉을 가져왔는데 작년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네. 59.9% 거의 6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조정하고서 다른 종목들은 뭐 등락이 있었는데 동종목 그냥 지금 거에서는 횡보하는 구간인데 마침 9월에 보핏 삼성 네.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보핏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기술력이 들어가겠죠. 네. 카이스트에서 이제 뭉쳐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국내 협동 로봇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업체이고요.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 과제를 신청하고 있는데 상장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살짝 부진했지만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로봇의 라인업들, 협동 로봇, 물류 서빙 로봇, 사족 보행, 이족 보행 로봇 등이 계속 나올 것인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전년비 두 자릿수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딱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만 9,500원 한 10% 구간에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주가 상승세 정말 뚜렷했었는데 목표 주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별미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미 메뉴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서진 시스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특선 메뉴에도 포함을 시킬 만큼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시총이 굉장히 높던데. 네, 그리고 좀 잘 안 움직인 종목인데 오늘 벌미 메뉴로 가져온 건 내일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네. 이거는 별미 메뉴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추후 더 큰 상승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가공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통신 장비 업체이자 뭐 반도체 장비, 전기 자동차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핫하게 떠오른 건 ESS 쪽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매출이 엄청나게 좋았었고 매출이 뭐 24년도 매출액을 거의 작년 대비 77% 정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ESS 쪽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하시고 395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 24,900원, 24,000원 이 사이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별미 메뉴지만 중장기 특선 메뉴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선 메뉴, 별미 메뉴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장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